안녕하십니까. 수요일 JTB 뉴스입니다. 분명히 새로 그린 차선인데 지워지거나 잘 안 보이는 차선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런 곳을 조사했더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그린 차선이 가루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접착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고 도색했기 때문입니다. 차선의 두께는 물론 빛을 반사하는 휘도 역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저가 공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차선 도색 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가 6천만 원의 공사를 하청업체에 넘기고 나머지 4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8,700만 원짜리 공사를 반값도 안 되는 4,100만 원에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청업체가 수수료만 챙기고 낮은 값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넘기다 보니까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고. 경찰이 지난 4년간 남원시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를 살펴봤더니 무려 21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원시는 마치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제가 서로 얼마에 주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갖다 쓰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실행인 공무원이.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도장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계약법도 고쳐야 합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준 공사업자 13명과 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다른 시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버스기사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생들은 취업이 가능하지도 않은 교육을 받느라 시간만 허비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 사업의 홍보물입니다. 현장 연수부터 채용 연계까지 원스톱이라는 안내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권재혁 씨는 채용 연계라는 말을 믿고 6월부터 2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료자들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인력 경력이 안 된다라는 이유였죠. 버스업계는 채용 조건으로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교육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되면 안 됐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세금 낭비고 희망 고문만 한 것이다.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 사업으로 전북에선 6억 8천만 원이 투입돼 6월부터 151명이 2달 동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시내버스 업체에 채용된 교육생은 9명밖에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 수료된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그 채용 행사도 해가지고. 노동부와 이 사업을 제안한 전주시는 교육 수료생들이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국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백길이 끊겨 있던 비안도에 백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17년 만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부안 가력도항입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은 육지를 오갈 때마다 가장 가까운 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교통수단은 소형 어선뿐입니다. 지난 2001년 새만금 개발로 여객선 운항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비안도 주민들의 수건이 풀렸습니다. 어업권 갈등으로 여객선 운항을 반대해온 부안 어민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백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저희들이 용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동안 첨예한 대립 관계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객선은 빠르면 내년 8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 건조비와 매표소 건립비 등 모두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 10여 년간 갈등이 심했댔는데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아무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같은 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번 합의는 권익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과 어민들이 조정서에 서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서 지역 중에 해상 교통이 없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는데 이제 안전한 해상 교통길이 열렸다는 데서 개인 소유의 소형 어선에 의지해 거친 바다를 오가던 주민들의 위험한 항해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자동차와 같은 주력 산업이 침체된 지역의 산업 활력과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북은 수소 상용차와 중고차 수출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있는 전주가 버스와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산업부는 생산 물량과 판로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2,000대와 더불어 전경버스 800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소차 등을 수소차로 바꾸는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미래 자동차의 모델을 할 수 있는 수소 상용차를 전주에 선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는 게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가 있는 군산항 주변에는 중고차 수출 전문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중고차 전시와 거래, 수리와 개조, 인증과 수출까지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은 70%가 인천항에서 이뤄지고 한 해 수출 물량은 30만 대가량. 군산시는 7만 대를 수출해 GM 공장 폐쇄로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군산항 활성화를 돕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물동량이 창출함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연간 한 60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한 1,200개 정도가 생겨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죠. 산업부는 군산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사업에 참여해 일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력과 기술 교육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휴폐업 공장의 재가동 방식 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GM 공장 재활용과 군산 조선소 재가동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년부터 정부의 우리밀 수매 비축 제도가 36년 만에 부활됩니다. 수매가 이루어지면 밀 재고가 줄어서 농가 소득이 늘겠지만 과잉 생산을 막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조정현 씨는 올해 전주시 용정동에서 50톤의 밀을 생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20톤의 밀이 재고로 남아 판매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밀 수매를 부활시키기로 해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재고가 쌓이다 보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걸 좀이라도 수매를 해준다고 하면 농민들한테는 더욱더 고맙고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무려 36년 만에 밀 수매가 부활되면서 걱정도 큽니다. 농가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 앞다퉈 밀 재배에 나설 경우 과잉 생산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재배 면적을 조합별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수매에 나선다 해도 우리밀 소비가 늘지 않으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수입밀을 사용하는 가공업체 사장님들과 음식점 사장님들이 변해야 우리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지난해 전라북도의 우리밀 생산량은 5,400톤가량입니다. 우리밀 수매 부활을 앞두고 과잉 생산을 막는 한편 소비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완주군이 주민 참여 예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에는 내년부터 한 해 30만 명에 이르는 중국 수학 여행단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평가에서 완주군이 군 단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어린이 청소년의회, 청년정책 네트워크단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발굴하고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한 해 30만 명에 이르는 중국 수학여행단이 남원을 방문합니다. 중국 최대 청소년 연맹인 홍견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남원시는 중국 수학여행단 유치, 청소년 교류 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순창군이 결혼과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 늘리기에 앞장섭니다. 순창군은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혼인신고자에게는 결혼 장려금 5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후 같은 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6차 산업인 농생명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술 대회를 열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석해 귀농귀촌, 축제, 음식, 관광 등 4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기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10명이 기소됐습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초기부터 자신과 타인의 명의로 최 전 교육감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주는 등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최 전 사장의 수행비서와 한국농어촌공사 비서실장, 최 전 교육감의 동호회원 등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매월 7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쓰고 미용 시술을 받거나 수억 원대 주식 투자를 하는 등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했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만금 지방환경청이 잦은 가스 누출 사고로 논란이 된 OCI 군산 공장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 4건을 고발하고 유독성 물질 관련 시설 고장 등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사고 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 미비 등 위험 요소 80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폭 결정 방식의 공청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의정활동비 인상률을 21.15%로 잠정 결정한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청회에서 찬반 토론을 한 뒤에 방청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상폭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공청회에 주민 동원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서 객관적인 여론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제1기 서포터즈가 오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잼버리 서포터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SNS를 통해서 잼버리 소식을 전하고 축제와 행사장에서 잼버리를 홍보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까지 매년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이들이 원할 경우 잼버리 자원봉사자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한중어업협정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84톤급 어선은 어제 오후 3시 45분쯤 그물에 부표와 깃대를 설치하지 않고 대구 3.5톤을 잡은 혐의를, 91톤급 어선은 오늘 밤 0시쯤 바뀐 어선 길이와 엔진 출력을 신고하지 않고 대구 3.7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법원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중당은 징계에 회부된 판사들이 재판의 개입과 판사 동향 보고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법농단을 저질렀는데도 처벌은 정직과 감봉, 무혐의 결정에 머물렀다며 사법 적폐청산에 대한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은 사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적폐 판사의 탄핵과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경찰 추적 8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정읍의 한 저수지에서 살해 용의자 63살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아침 정읍시 상동 A씨 윗집에 살던 59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등 10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종일 미세먼지의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고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부안군 위도면 식도마을 주민들이 50만 원을, 부안군 개화면 창남마을 주민들이 38만 3천 원, 김제시 용지면 마다리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김제시 용지면 산정마을 주민들이 14만 원을, 남원시 인월면 신촌마을 주민들이 26만 원을, 정읍시 이반면 가리대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장수군 번안면 원북마을 주민들이 6만 2,500원, 임실군 신덕면 월성마을 주민들이 13만 9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